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별일 없으세요? 웬만하면 마스크들 착용하십시오. 예. 오늘은 요약집 이 77페이지를 먼저 펴세요. 저당권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빨리 정리해드리고 오늘 나와드린 프린트 있죠? 그걸로 한번 30분 정도 정리해드릴 테니까 먼저 요약집을 펴셔.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느냐면 77쪽에 여러분들 맨 위에다 메모셔. 77쪽에 길라잡이 맨 위에다가 어디 가고 있느냐면 물권법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 물권법은 토지를 둘러싸고 막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 이게. 그래서 물권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약법에는 등기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안 돼 있거든. 근데 물권법은 물건에 관하여 등기가 연관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고 16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정복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권법은 소유권 하나 둘러싸고 지금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사용가치를 지배해. 그러면 사용가치를 지배하려거든 필연적으로 점유를 요소로 하지. 그러나 점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역권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팔면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그러면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처분한다는 거지. 오늘은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물권,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용익물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용익물권까지 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오늘 배울 강의 주제는 요걸 배운다는 거야.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은 토지 소유자의 저당권은 남의 소유하는 땅이나 건물을 판다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자기 땅을 판다고 남의 땅을 판다고 타인 소유 부동산을 팔아버려 이렇게. 그래서 채권을 회수해 가는 거지. 그러면 담보한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담보한다 이런 말은 채권의 회수를 확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정의를 말하면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소유자인 것처럼 팔아서 돈으로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저당권이에요. 그러므로 저당권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자는 시작.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채무자 아니면 제3자일 텐데 채무자든 제3자든 그 사람은 부동산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소유자가 담보로 제공을 해. 근데 주로 돈을 빌려 쓰는 채무자가 담보로 잡히겠지만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거든. 그러면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친구가 담보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야. 이때 제3자를 모시라고 하면 물건 갖고 보증 선다고 해서 다 같이 물건으로 몸으로 보증 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몸으로 보증 서는 사람을 그냥 보증인 나 잡아가시오 이렇게. 내 채무 이행 못하면 내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놓으시오 이게. 근데 물건 갖고 보증 서면 그냥 보증인이 더 나아. 물상 보증인이 더 나아. 그렇지. 보증인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거의 최근에는 보증 제도가 없어졌지 지금.
물건 갖고 보증선다. 어쨌든 채무자든 물건 갖고 보증서든 그 사람은 소유권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 소유자나 담보를 제피는 사람을 설정자인데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로 제피는데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설정자가 점유는 한 채 그런 뜻이야. 점유를 한 채 부동산을 맡겨. 그러므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이외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때는 그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돈 1억을 빌려주면서 돈 1억을 빌려주면서 1억으로 기재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 돈 1억을 빌려주면서 1억으로 기재하면 다 같이 저당권. 이걸 저당권이라고 그래. 1억을 빌려주면서 등기부에 1억으로 기재하면 무엇이라고? 저당권. 근데 1억을 빌려주면서 최고액이라고 그래. 최고액 10억으로 기재해 놓는 경우를 근저당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책에 77쪽에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 다 같이 근저당. 지금 77페이지를 놓고 보라고 그랬어요. 자, 저당권에는 그냥 듣고 이해하셔야 돼. 저당권에는 애초부터 채권이 특정이 되어 있다면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불특정 채권의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제도를 그것을 다 같이 근저당. 근자를 뿌리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권은 장래의 어떤 사실에 맡겨놨다는 거 이걸 근저당이라고 하고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근저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 저당을 다 같이 저당. 다시 한다. 채무자가 1억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1억으로 잡아놓으면 이걸 뭐라고요? 채권이 정해졌어. 근데 채권은 1억을 빌려주면서 최고액 10억으로 기재해놓고 원금을 다음에 어떤 사정에서 구별하겠다는 것이야. 그것을 근저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념이 들어오셔야 돼. 다시 한번 저당권. 근저당권. 그러므로 저당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채권이 정해졌다. 다음에 정하겠다.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니까. 그러면 다음에 정하고 최고액만을 기재하는 경우를 무슨 저당이라고? 근저당.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텐데 보통의 저당을 우리는 근저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 저당을 그냥 이렇게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저당권. 그러면 근저당권은 언젠가 채권이 정해져. 1억을 빌려주면서 10억으로 기재했지만 언젠가는 채권이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저당은 채권이 특정되는 시기를 공부할 텐데 77쪽의 밑으로 쭉 내려왔더니 피담보 채권의 확정 나오나요? 6번? 그걸 외워줘야 돼. 피담보 채권의 확정. 자, 근저당은 성립될 때는 최고액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원금이 나중에 정해지겠어? 안 정해지겠어? 원금이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 시기를 일단 외워줘. 여러분들 체기를.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결산기 도래. 도자 동그라미 쳐보셔. 결산기 도래 도자. 그 다음에 설정계약 해지의 해.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의 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락대금 납부시 납.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하면 파.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회사 정리 절차 개시, 회생 절차 개시가 나오는데 개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지금 도해를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근저당권은 언제 채권이 확정이 돼요? 원금이. 외워봐요. 도해 신납. 파괴. 머릿속에 이렇게 해보셔야 돼 이게. 일단 그런 사실이 생겼을 때
채권이 정해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의 저당권은 경매를 해서 얼마를 우선 변제 받냐면 경매. 보통의 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졌으면 안 정해졌으면? 정해졌지. 그래서 보통의 저당권은 얼마를 우선 변제 받냐면 원금 빌려준 것 우선 변제를 받아. 우선 변제는 경매나 공매에서 목적물의 환가 대금에서 배당에 참여해서 순서대로 받아가는 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먼저 받아, 순서대로 받아. 후순위보다 먼저 받아가는 걸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보다 먼저 받아가는 걸 최우선 변제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셔. 이제 우선 변제 받는데 보통의 저당권은 여러분들 교재 74쪽을 펴셔. 16번 봤더니 74쪽에 내가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저당권 잡아주려고 기초를 지금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16쪽 봤더니 74쪽 봤더니 16번에 경락의 결과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나오나요? 그래서 우선 변제의 순위를 봤더니 미안. 저 73쪽. 73쪽을 봤더니 7번에 우측 중간에 7번 보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서 거기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저당권과 근저당권 구별해놨죠? 거기에 우선 변제 받는데 요거 외우셔야 돼. 보통의 저당권은 원금 받아가 1억. 그 다음에 이자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자. 1억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돈 갚기로 했는데 그날부터 안 갚으면 이걸 지연이자라고 그래. 근데 이 지연이자는 후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없이 받는 게 아니고 1년분만 받아, 지연이자는. 그 다음에 요 위약금, 네가 제때 돈을 못 갚으면 나에게 손해가 1억이 생겼으니 그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다 같이 위약했을 때 손해배상금, 위약금도 받고, 그 다음에 경매 실행비용도 받아가. 이렇게 경매 하려거든 등기도 하고 부동산 감정평가도 할 거 아니야. 그런 비용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이런 거 외우셔야 돼. 다 같이 원리금 지입이 이렇게 원금,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이렇게 경매해서. 아까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한다고 그랬지? 얼마를 교환해가? 요거 외우라고 다시 얼마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까 저당권자는 교환가치를 지배한다고 했으면 얼마를 교환해가나 이런 거 외워놨음? 집에 가서 외울 거야? 집에 가서 외우면 떨어져 이거.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받아가냐면 다 같이 최고액 그리고 실행비용 이렇게 받아가. 최고액 얼마? 실행비용. 이렇게 최고액과 실행비용을 받아가는데 이 최고액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최고액 속에 다 같이 원금, 이자. 지연이자는 아까 최고액이 10억 아니었어? 최고액 속에 들어가게만 하면 다 받아가 이렇게. 그래서 지연이자는 꼭 1년분이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 그러면 여기에 최고액 속에 실행비용은 들어간다. 따로 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외워버려. 다 같이 최비. 됐지? 근저당권자는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아간다? 최비. 보통의 저당권은 원리금, 지휘비. 똑같아 사실은. 원금,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받아가는 것처럼 근저당권도 받아가는데 최고액에 들어갈 때만 받아간다는 거야. 그럼 최고액을 넘어버리면 못 받아간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설득이 됐나? 이건 뭐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인데 잘 들어. 이 갑의 소유 땅에, 지금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이렇게 A 을에게 저당권이 성립이 돼. 그러면 저당권은 여러분들 여러 번 강의했는데 저당권이라는 특징이 이 땅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저당권자 경매에서 여기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이 경락인은 저당권이 성립될 때의 상태의 토지를 인수받아.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성립 후에 여기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경매 결과 따라서 싹 엎어주세요. 싹 갈아 엎어줘버려. 이렇게 싹 갈아 엎어. 유산슬.
싹 엎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당권자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있었지? 그런 거 공부해야 돼. 지금 이따가 그거 공부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잘 봐.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여기가 임야인데 여기에 금강목을 심어놨다고 봐. 성립된 후에. 그럼 이건 저당권에 붙은 물건이지. 이런 걸 다 같이 부합물.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저당권 성립 후에 여기에 부합물이 존재했을 때 경락인은 경매결과 경락인은 부합물에 대한 권리도 취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경매 전에 제3자가 남물을 무단으로 베어간단 말이야. 그럼 저당권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금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 후육이 여기 미치니까 저당권은 베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직 그런 거 배우려고 그래. 이게 농지야, 농지. 그러니까 시골에 강화 사람들은 오기만 하면, 강화에서 산 촌놈들은 오기만 하면 합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러 오지 않아. 강화, 내 처갓집에 강화라고 그랬지? 강화 사람들은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는 인삼뿌리 그 주스로 다니면서 그거 팔고 또 그거 끝나면 굴 따서 팔고 굴. 이서방 굴 좀 비벼 먹어봐. 남자들에게 좋은 거야.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을 안 해. 땅 좀 있고 그러면. 그때 지금 이제 북한이 조금 압박을 가하잖아. 더 힘들어지는 거야. 포 두 번만 쏘았으면 쓰겠어 거기다가. 여기에 농지에 봐. 농지에 비가 안 오면 스프링쿨러 있다고 이런 거에. 이런 걸 종물이라고 그래. 종물. 부합물. 그래서 종물은 이 부합물, 나무 한번 봐. 나무는 이 땅을 떠나서도 다른 땔감으로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이 종물 생각해 봐. 종물은 농지 떠나면 어디다 써? 가서 목욕탕에다 달아놔? 그래서 따르다 종물은 주물의 곁을 떠나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의 개념만 알고 종물이 뭐다 안 물어보거든. 어떤 것이 종물이지? 몰라도 돼. 그냥 저당권 효력을 종물에 미친다 이 정도만 알면 돼. 다시 한번 부합물에도.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배울 텐데 여기 봐.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는데 여기서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생각해봐. 수용. 그럼 토지가 수용되면 저당권은 경매를 해 못해? 못해 이게. 그러면 경매를 못하면 토지가 수용되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못하면 울어야 되겠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경매를 못하면 목적물이 그로 인해서 목적물이 변형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변형 가치. 다 같이 변형 가치에 대해서 압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이것을 다 같이 물건이 변했다.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같이 물상대위. 그러니까 저당권은 저당 원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원물에 대해서 경매가 불가능하면 원물이 수용되어서 경매가 불가능하면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물상대위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10번을 봐. 양가로 10번. 73페이지에 양가로 10번에 한번 읽어본다. 저당물의 변형된 가치. 자, 이제 여기 봐. 처음 오신 분들이 문제야. 처음 오신 분들을 내가 또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딸이 승무원인데 집에서 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자격증 취득하면 200 준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동차 합격하면 얼마야 그랬더니 250. 그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경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강의 내용이 그 사람들은 그 뭐하러 받고는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강의를 하냐고 그러면 이 사람 그게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감이 대단하다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두 번 들어보고 환불한다든가 무슨. 근데 이게 그
설득이 시키냐 못 시키냐는 민법에서 좌우되거든. 민법이 엄청 어려운데 도중에 와서 합격시켜 주시오. 돈 냈으니 이런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 내가 학원 또 단순히 민법 강사라면 모르는데 학원 원장 아니야 이거. 단순히 민법 강사라면 그 책임 안 진다 정말 다른데. 그거 알려면 네 능력, 모르는 것도 네 능력 뭐 따라오라고 그거 말아버려. 근데 나는 새로운 사람들 눈치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의에서 보이나 봐. 그래서 오늘부터는 완전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해, 이해를. 그래서, 자, 이게 원물이고, 이 토지가 원물, 다 원물. 그리고 원물이 수용되면 그 수용금에 대해서는 경매 못하지? 다 같이 수용금. 이걸 뭐라고 그래? 변형, 가치 이렇게 돼서 달려. 원물에 대해서. 원물의 변형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10번 봐. 저당물의 시작. 저당물의 변형된 가치에 대한 제3자의 압류 시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저당권자는 후순위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이 원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면 법원은 목적물에 대해서 순서로서 족보로서 등기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해줘. 배당 요구 안 해도. 근데 이 목적물이 수용되면 수용금으로 바꿔 있으므로 이제 이게 등기가 안 되잖아. 수용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수용금을 기업의 수용의 주체를 기업가라고 하는데 기업가는 수용금을 소유자에게 줄 거라고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갖겠어? 마늘밭으로 숨기겠어? 그 마늘밭으로 감춰버리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자는 기업가, 여기 등장인물이 많아. 여기서 문제가. 수용의 주체를 기업가라고 그래요. 기업가가 이렇게 소유자에게 주기 전에 가운데서 가로채야 되는데 그걸 다시 압류라고 그래.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기업가 수중에 있을 때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후순위가 할 수도 있어. 후순위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압류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배당 요구. 자, 정리해보자. 원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원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는 배당 요구하여야 없이도 이제 이해해줘야 돼. 등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원물이 다른 가치로 변형되었을 때는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는 등기 안 돼 있잖아, 이런 거. 그냥 권리 행사하려거든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압류하거나 압류했을 때는 이제 따로 배당 요구할 필요 없지. 자기가 압류했으니까. 압류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이 최종적인 단계로 국가로 넘어가는 단계를 압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압류하면 되는데 압류는 꼭 직접 제3자가 해도.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 네. 이제 안 쳐다본다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지금 설득시켰으니까 잘 들어. 그러면 압류를 자기가 스스로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제3자가 했으면 우두커니 있을 것이요. 법원에 가서 내 목 좀 주시오 할 거요. 그래, 배당 요구하란 말이야. 동의해? 네. 근데 배당 요구를 못 했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그럼 후순위가 먼저 받아갔어, 이제. 그럼 후순위에게 네가 내 몫을 내가 받아야 할 텐데 네가 부당하게 받아갔으니 내 목 내놓으시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읽어보자. 자, 다 같이. 10번. 저당물의 시작. 변형된 가치에 대한 제3자의 압류 시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저당권자는 후순위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소유자가 받아갔어, 소유자. 어차피 소유자가 받아갔으면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기본이야.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선 변제, 첫째 우선 변제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의 순위가 있어, 순위. 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74쪽.
페이지 74쪽에 16번에 1번 우선 변제의 순이 있지.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목적물이 경락대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락대금에서 이제 순서대로 받아가는데 법원에서 맨 처음에 공제해 놓는 비용이 자, 읽어본다. 경매 비용. 자, 맨 처음에 법원에서 공제해 놓는 비용이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해 놔. 두 번째는 다 같이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인데 요거 비용 받아놓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있어. 다 같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다 같이 당해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자의 최고액. 다 같이 저당권자. 저당권자의 채권이나 근저당권자의 최고액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먼저 외워본다. 비비소. 당해 최고. 그러면 저당권자의 채권은 몇 순이야 지금? 5순위. 옆에 쳐다보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 16번에 1번 읽어본다. 16번에 1번에 기억번. 다 같이 경매 비용. B자 동그라미 쳐. B자. 그 다음에 리은번. 제3취득자의 비용에다가 B 동그라미 빨간 것으로. 3번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소 동그라미. 4번 당해세의 당해 동그라미. 5번 최고액의 최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것은 배당에 참여해서 저당권자는 5순위로 받는 거라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몇 순위로 받아? 5순위. 그리고 실행비용은 몇 순위야 여기가? 1순위 이렇게. 그러므로 최고액은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까 살펴봤던 거예요. 근저당권에서. 자,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와 관련한 공동저당권자의 채권 회수.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동저당권자의 채권 회수 방법이 76페이지에 있어요. 76페이지. 자, 갑이 을에게 3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X토지에 갑이 저당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토지에도 저당권이 하나 있어. 이와 같이 채권은 한 개인데 2개 이상에다가 목적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를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채권은 몇 개? 한 개. 목적물은 2개.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76페이지 보셨나? 네. 제목 읽어본다. 시작.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의 수. 나 봐. 채권은 몇 개? 한 개. 목적물은 2개 이상을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럼 공동저당권자는 지금 어떻게 채권 회수해 가냐면 채권은 3억이고 목적부동산이 X부동산, Y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X부동산 1번의 경우는 모두 1번의 경우에 X부동산의 소유자, Y부동산의 소유자가 모두 여기는 채무자 소유야. 이게 채무자. 모두 X부동산의 소유자도 누구? 을. 하나는 을. 채무자 소유. 근데 2번의 경우는 목적물의 소유자 X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지만 Y부동산의 소유자는 병이야. 병. 그러면 채무자, 여기 잘 봐야 돼. 채무자는 을인데 X부동산에 담보로 잡힌 사람은 병이라면 이것은 물상 보증이냐 이게. 그래서 첫째, 이 부동산에 2개를 동시에 경매에 붙였더니 저당권자는 3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목적 부동산을 2개를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 한꺼번에 경매를 신청을 해. 아니면 이 공동저당권자는 X부동산만 먼저 경매하든 Y부동산만 먼저 경매하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동시에. 따로따로. 동시에 처분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고 그건 공동저당권자의 마음이야 이게. 요것만 팔아먹고 싶으면 요것만 먼저 해도 돼. 에이씨 Y부동산 없애야 되겠다. 그럼 Y부동산 팔고 싶고 그래 두 개 다 날려버리자.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동시에 경매했더니 배당 시기가 같은 경우를 다 같이 동시배당. 배당 시기가 같은 게 그러면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다른데 안분배당. 거기에 여러분들 안분배당이라는 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안분배당에다 이렇게 쓰면 돼. 안분배당에다가 고불합으로 나누어라 해버리면 돼. 안분배당이 뭐라고? 엄청 쉬워. 이런 거 한 문제 나오면 그냥 이것은 그냥 주워서 드시는 거예요. 문제 나오면 잡수시오 하고 내는 거라고. 학교론 그거 문제 풀기 위해서 3년간 했는데 겨우 떨어져 못 풀어버리고 마는 걸 민법은 다 같이 합으로 나누어라. 잡수시오 하고 내는 거니까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어.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 X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얼마라고 그랬어? 여기는 경락대금이 2억이고 여기는 경락대금이 4억이면 엄청 쉬워. 4억이면 합이 얼마야? X부동산 2 더하기 4 그리고 채권은 상수야. 상수. 채권이 3이지? 그래서 3 곱하기 여기서는 2 해버리면 돼. 엄청 쉽다고. 집에 가서 숙제 한번 내라고 그래 딸들한테. 여기다가 해놓고 그럼 1.5, 2.5 나오면 계산기 들어가니까 괜찮아. 1.5 곱하기 1.5는 4는 안 돼. 2 곱하기 2해가 4는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렇게만 생각해도 된다고. 그래서 자 여기는 똑같아. 2 더하기 4에다가 3 곱하기 여기는 4 해버리면 돼. 경락대금.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얼마? 1억. 여기는 6분의 10이 2억이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것이 안분 배당이야. 대학생 이해하셨어? 만학도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고 계셔 저분께서. 교수님 되시려고. 그래서 다 같이 공동저당. 안분배당은 고불합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 고불합으로 나누려면 해놓으면 돼. 근데 이것은 고불합으로 나누어라는 이 이론은 모두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 때만 그래. 채무자 소유인 때만. 근데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이 소유라면 안분배당 하면 안 돼. 그래서 안분배당 하지 않고 채무자 땅에서 먼저 받고 나머지만 물보 땅에 손대면 돼. 따라서 물보 땅에는 나머지만. 그러니까 엄청 쉬워. 그러므로 자 동시배당 시 2번의 경우는 2번 안분배당 한다. 그런 짓 않는다. 여기 경락대금이 얼마였어? 2억. 채무자 땅에서 2억 받고 나머지가 얼마요? 1억. 채권 3억 중에 채무자 땅에서 2억 받고 부족한 부분만 물보 땅으로 간다는 거야. 여기 엄청 계산할 것도 없어 이런 게. 하겠나?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만 손들어. 창피해서 손 안 들지. 외워본다. 안분배당은 물보 땅에는 없다. 왜냐하면 이해해버리면 돼. 지금 얼른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다 책에다 그래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6번 밑에다가 메모 오셔봐. 6번 밑에다가 동시 배당 시 안분 배당이라고 하는 거. 동시 배당 시 안분 배당은 알겠지? 네. 다시 고불합으로 합을 고불로 또 잘못해서 화장실 가다가 합을 고불로 나누라 그런 짓 하면 안 돼. 아이씨 고불합으로 나누라는가 모르겠지? 그럼 기억이 먼저요? 히읗이 먼저요? 기억. 고불합으로 나누라. 기억을 먼저 해. 기억이 어디 있어? 여기. 합이 위로 가든가 곱이 위로 가든가 헷갈리면 기억이 먼저. 그냥 다시 합으로 나누어라. 기억이 먼저야. 별짓 다 해야 돼. 그러면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은 고불합으로 나누어라. 요게 이렇게 되는데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은 물보 소유에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물보 소유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쉽게. 그 다음에
이제 20배당이야. 20배당시. 이제 20배당은 배당 시기가 다른 경우로 20배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동시배당 이렇게 해결했어. 알겠어요? 동시배당은 자, 채무자 땅에서 얼마?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이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의 안분배당 이론은 물상보증인 땅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채무자 땅에서 먼저 받고 채권 3억 중에서 물보 땅에는 여기서 2억 받았으니까는 부족한 부분 있지? 1억만 받으면 돼 이렇게. 쉽다고 이런 게. 물보 땅에서 먼저 받아 채무자 땅에서 먼저 받아. 동시배당 시에는. 그래서 여기서 3억 중에서 동시배당 시 2억 받고 여기는 1억만 받으면 돼 이렇게 나머지만. 아시겠나? 쉬워. 그 다음에 이제 20배당이 뭐냐면 배당 시기가 달라. 그래서 갑은 요것만 먼저 경매해서 우선 먼저 받아. 그럼 여기서 경매했더니 20배당은 얼마를 받아가? 3억 중에서 2억.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얼마를 받겠어? 1억을 받겠지. 20배당 시에는. 그럼 20배당 시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 회수 방법은 안 물어봐. 20배당 시에는 이것을 먼저 경매했을 때는 당연히 경락대금, 여기서 총 경락대금에서 2억 받고 나머지 받아가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경매했더니 4억이라면 4억 다 받아 3억만 받으면 돼. 3억 받고 여기 1억 남았지? 그 1억 남고 안 남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선순위 저당권을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20배당 시에는 여기에 차순위 저당권에 문제가 생겨. 차순위. 동시 배당했다라면 여기에 1억을 받았고 여기 차순위도 1억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지. 근데 여기서 20배당 시에 공동저당권자가 싹 받아가 버리면 차순위는 국물이 있어 없어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차순위 저당권자는 동시에 경매했다라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있었지? 여기서는 얼마였어? 2억. 2억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수가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차순위자의 대위. 자, 20배당 시에는 차순위자의 무엇이 인정이 된다? 대위. 20배당 시에는 차순위자의 대위권이 인정이 돼. 그러면 자, (20배당) 시에는 바로 뒤에 나온 저당권은 차순위라고 그래. 후순위요, 차순위야? 후순위가 여러 개 있으면 바로 뒤에 나오는 걸 차순위라고 한다고.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인데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여기 차순위는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여기 차순위는 여기 있는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공동저당권자 2억 다 받아가면 여기 차순위는 다른 부동산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여기서 다른 부동산에서 다른 자격증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공동저당권자가 여기서 2억 받고 여기서 1억 받아버리면 1번 저당권은 돈 싹 받았으니까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 이 경우 자 갑이 20배당에서 여기서 2억을 받고 여기서 1억을 받았다면 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하면 틀려 이렇게.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차순위가 이 사람의 지위를 대위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순위는 다른 부동산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니까.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2억 안분배당 했다라면 2억 받을 수 있었죠? 그걸 대위해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먼저 해봐 이제. 여기서 먼저 경매해서 여기서 3억을 다 받아가 버리면 여기에 차순위는 원래 안분했다라면 2억이 있었고 경락대금이 2억이라면 자기도 2억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어. 근데 기대감이 싹 가버렸지.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해? 그런데 이 차순위 대위라고 하는 이 이론은 역시 물보 소유에는 갈 수가 없어. 다 같이 물보 소유에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만 알면 돼. 즉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여기서 1번의 경우
모두 채무자 소유라면 1번의 경우를 먼저 봐. 1번의 경우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갑이 여기서 먼저 경매해서 돈을 받아가면 여기 차순위는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 있고 여기서 X 땅을 먼저 경매했을 때 갑이 2억을 받아가면 여기에 차순위는 채무자 소유의 다른 선순위 부동산을 대위할 수 있어. 근데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달라. 2번의 경우는 이 병이 갑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지 채무자 을의 후순위들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준 적은 없거든. 그래서 물상보증인 토지에 대해서는 자 여기 봐. 갑이 여기 2번의 경우 물상보증인 토지를 먼저 경매하면 여기 차순위는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 채무자 땅에는 대위해. 여기보다 채무자 땅에는 대위한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채무자 땅 아니야. 20회 당시에는 그냥 일단 채무자 소유에는 대위권이 가. 근데 여기서 X 부동산을 먼저 경매했을 때 채무자 소유의 차순위는 물보 소유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외워본다. 동시배당 시 20회 당시 안분배당이나 차순위자의 대위는 물보 땅에는 적용 없다. 외워본다. 물보 소유에는 없다. 해결했어. 그래서 다시 가보자.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봤고 둘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을 살펴봤어? 순위. 그 다음에 셋째, 일반 저당권자, 공동 저당권자의 채권 회수 방법과 그에 따른 차순위자의 대위권 문제 살펴봤어. 그럼 어쨌든 안분 배당이든 차순위자의 대위든 물보 소유에는 적용 없다. 이렇게 배우면 돼. 다시 한번 물보 소유에는 적용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이론이 끝이 나. 이렇게 기본 이론이.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프린트 나눠드린 걸 보시죠. 오늘 이 저당권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저당권자를 둘러싸고 생기는 또 안 나와. 5분간 휴식. 쉬었다 하시죠.